유리수와 유리해진 시간 양심적 변명인 유리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알아볼 것은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데 이제 실제 어떤 식으로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지 혹은 가입을 하고 나서도 어떤 식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설계사분들이 정리해둔 이제 내용들, 그 내용을 토대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식으로 가입을 해도 내가 잘못 혹은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혹은 준비를 하셨다면은 그 해당 질병 혹은 수술을 하였을 때 어떤 식으로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요로결석. 이제 요로결석이 생성돼서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되고 비용은 어떻게 드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로결석. 요로계의 요석이 생성되어 소변의 흐름에 장애를 일으키는 걸 이제 요로결석이라고 하고, 요로결석 발생 시 옆구리나 측복부 쪽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로결석이 발생되신 분들은 보통 병원을 직접 가시는 게 아니라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케이스가 많을 정도로 정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이고, 옆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신장에 돌이 생기게 됩니다. 뭐 신장뿐만 아니라 이제 오줌이 통하는 통로에 돌이 생기는 거를 이제 결석이 생긴다고 하는 거고, 그 이유는 이제 오줌 같은 경우에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인데, 그 노폐물이 이제 수분이 모자라게 되면 노폐물 찌꺼기가 남게 되어 이제 돌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증이 오는 거고, 요로결석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원인이 있다는 것이 정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제 후천적 생활 습관도 영향을 미치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수분이 모자라신 분들이 많이들 발생하신다고 보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철 이제 덥다 보니까 이제 땀이 많이 나오면은 수분이 땀으로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석이 생성될 확률이 증가하는 거고, 햇빛으로 인해서 비타민 D가 상승되면은 요 역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동물성 단백질들로 인해서 결석이 또 생성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보다는 남성이 한 2~3배 정도 발생 확률이 높고, 20~30대가 좀 더 높은데 요즘에는 노인분들도 증가하는 추세. 그리고 이제 산악지대나 열대지방, 사막 같은 데 계신 분들한테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로결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법이 우선 대기요법이랑 약물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쓸 때는 이제 크기가 작을 경우에 이제 자연적으로 배출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대기요법. 그러거나 이제 그 작더라도 이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요로결석인 걸 알게 되는 거라서 그 과정을 좀 기다리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제 진통제 정도 복용하는 케이스가 있고, 요속의 성분에 따라서 용해제를 투여해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녹여서 이제 흘러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건 이제 특히 단백질로 되어 있는 요로결석 같은 경우 요런 걸 많이 쓰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체외 충격파 세술이라고 해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몸 밖에서 이제 충격파를 줘서 결석을 잘게 분쇄 그리고 이제 배출을 유도하는 형식으로, 이제 결석이 좀 잘 부서지면 상관이 없는데 잘 안 부서지거나 이제 딱딱하고 큰 경우에는 여러 번 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이게 발생도 발생이지만 이 치료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들 많이 하십니다. 이제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누워 있는데 이제 충격을 주는 거죠,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프다고, 이제 요게 아파서 다시는 이제 안 걸리게 조심해야겠다고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실 정도로 그런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로결석에 한 번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번 치료에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재발 확률이 그렇게 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치료가 돼서 살다가도 이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게 되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다음으로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앞에 치료들로 뭐 대기요법이나 약물요법도 안 되고 체외 충격파로도 이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배에 구멍을 뚫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칼로 째서 요 돌들을 꺼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요관의 결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받으셨고 수술 확인서나 이제 진단서를 보실 때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명과 진단 코드 그리고 이제 수술 내역이 적혀 있는 게 보험 청구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보시면은 7일도 있고 10일자도 있고 이게 상세 내역서라고 해서 많은 내역들이 적혀 있는데 좀 잘 안 보이시긴 하지만 체외 충격 파쇄술도 적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비용 자체는 이제 100만 원이 되는데 공단 부담금이라고 하여서 이제 건강보험에서 보충을 해주는 게 한 55만 원 정도 해주고 실제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이 이제 45만 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충격파 외에도 뭐 짜잘한 금액들이 붙어서 총 한 48만 원 정도. 근데 물론 요거는 병원에 내는 거고 이 외에도 계속해서 이제 몇 차례 반복해서 이제 병원에 방문을 하시고 약값까지 따지면은 실제 비용이 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용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 사용 비용은 최소 이게 이제 전체 비용이 아니라 최소 비용이 50만 원 이상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비보험이 이제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통원 의료비로 들어가서 최고 한도가 25만 원. 질병 통원 의료비에 해서 이제 최대 25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생명보험사의 종수술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상기 이외의 처치술이라고 하여서 87번 체외 충격 파쇄술이라고 ESWL ESWT는 보장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60일 이내에는 1회 수술보험금만 해서 반복 수술을 하더라도 얘 같은 경우에는 2달 정도 지나야 그 또 한번 지급이 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요런 식으로 종수술비는 1종, 2종, 3종, 4종, 5종으로 해서 수술 경도에 따라 이제 차등 지급을 해서 이제 요런 거를 갖고 계시면은 60만 원이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 이제 예전 1에서 3종 보험을 갖고 계신 분도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2종 수술로 들어가는 부분인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한 50만 원 정도 썼어도 실비 최대치인 25만 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종수술비로 60 정도 나오니까 오히려 35만 원이 남는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뭐 건강식품을 사 먹을 수도 있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손해보험사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럴 경우에는 요게 이제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2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실비라고 해서 꼭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통원에서 치료받기 때문에 최대 한도가 25만 원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게 이런 식으로 암, 뇌, 심장에 대한 진단금만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요거는 사망 원인의 50%를 차지하는 큰 비중이 맞지만 전체적인 질병이나 사고를 따졌을 때 사망을 제외하고 오면은 오히려 50%보다 더 안 되는 즉 진단비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보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요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 후유장애 뭐 상황에 따라서 입원비까지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핵심 부분은 이제 종수술비가 있어야 요런 상황에서도 이제 보장을 챙길 수가 있다.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가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내가
어떨 때 보장을 받고 있는지 알아야 이제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걸 이제 담당자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가입을 하고도 못 받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인지를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요로결석의 경우에는 반복해서 재발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대표적인 치료가 되는 이제 체외 충격 파쇄석술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되고 발생이 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럼 그 비용에 따라 저희가 이제 보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알고 준비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보험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흔하게 접하는 뇌혈관 허혈성, 유사암에 대한 진단비 부분만 강화를 해서 준비를 했다면은 실제 저희가 20, 30대에 요로결석이 발생돼서 이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 있어도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남들이 주는 정보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되는지까지 알아야 저희가 보험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공유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